요즘 전세 사기 피해로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다세대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빚이 집값의 7, 80%에 육박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많아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의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각 세대마다 법원 등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이자와 건축비를 내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 감정가 9억 원짜리 건물이 반토막의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한 세입자는 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잘 됐어요. 근데 저 집 나갈 거예요 라고 하니까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이 집주인은 원주에만 건물 4채를 가지고 있는데 20세대가 보증금이나 월세를 떼었습니다. 피해액은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근저당과 보증금이 건물가액의 80%가량에 이르렀지만 공인중개사가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피해 세입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그분이 이제 자산이 많으니까 절대 전세금이나 보증금 같은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전세금 반환 같은 경우도 바로 해주신다. 춘천의 한 다세대 건물에서도 대학생 등 16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6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2021년 강원도에서도 이른바 영끌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사 다시 임대하는 갭 투자가 만연했던 만큼 피해는 더 늘 거라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실제로 3월 기준 강원 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79%, 위험 수준인 80%에 육박했습니다. 강원도와 시군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세 피해자가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이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L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서 긴급 주거 지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또 시군별로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반을 꾸려 현장 조사를 벌이고 피해 법률 상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자, 이 깡통 전세 사기 피해를 취재한 이청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피해를 입은 사례들은 깡통 전세 피해자들이라고 하는데 깡통 전세가 이게 어떤 뜻인지 먼저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깡통 전세 워낙 많이 쓰이는 단어라서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커지면서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수치상으로 표현하면 주택을 담보로 잡은 대출, 빚이죠. 이 빚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에서 80%를 넘어서는 걸 깡통 전세라고 부릅니다. 대체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전에는 집값이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례가 아주 가끔 발생했는데 이번에 집단적으로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례 자체를 전세 사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죠. 네, 꼭 전세 사기라고는 꼭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기로 보려면 의도성이 확인이 돼야 합니다. 네. 인천 미추홀 사건의 경우 건축사업자가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의도성을 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노린 사건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견 없이 전세 사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강원도에서는 이런 전세 사기가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또 임대인과 중개인이 함께 짜고 집값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 챙겼다면 이것도 전세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아직까지도 강원도에서는 명확한 피해가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바로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원주 사례의 경우는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하는데요. 집값 하락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단 갭 투기 방식에 좀 가깝습니다.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사고 또 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하다가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피해 가구만 20여 가구, 금액만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세입자들이 계약 단계에서 알아채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터진 후에도 이런 의도성을 입증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현재 그 건물 임대인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요. 오늘까지도 취재팀이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질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보증금 미반환 사례라 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나오고 집주인이 사라진 경우 무자본 갭 투자의 위험성이 있는 매물을 소개해주고
세입자를 들인 경우도 전세 사기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책임질 의지가 없으면 이제 범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또 이 밖에도 강원도에서 사기로 의심될 만한 사례는 또 있습니까? 강원도는 지난해 연말에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고 건물을 다수 보유한 임대 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네. 근데 이들 임대 사업자 모두 강원도민은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구리에 사는 임대 사업자는 춘천의 다세대 주택 5가구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충북 충주에 사는 사람은 춘천의 5가구, 속초 33가구, 홍천 35가구 등 모두 73가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강원도는 최근 이들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들처럼 그런 제도권 안에 들어온 임대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물은 여러 채 갖고 있는 개인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게 업계와 지자체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네. 시군별로 목록으로 정리된 임대 사업자와는 달리 어떤 개인의 건물 소유 상태, 사인 간의 거래 등은 사실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깡통 전세 피해나 전세 사기 등이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이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원 방안이 지금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사실 피해를 당장 입은 세입자분들은 갈 곳이 없는 상황, 이렇게 한시가 급할 텐데요.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책 수립에도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를 세금으로 다 메꿀 수 있느냐라는 반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명쾌한 해답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정치권의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